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저희 아들이요, 어린이날 선물로 드론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론이 무슨 어느 집 개 이름이냐 했는데요. 요즘 진짜 드론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1인 1드론 시대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군사 분야에서 개발된 무인 항공기가 어느 순간 정말 7살짜리 아이가 선물로 사달라고 할 만큼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 농업 분야의 드론 활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드론으로 인생 2막에 도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목포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녹색 항공방재협동조합 한태현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한국폴리텍대학 목포 캠퍼스 산업협력처장이면서 드론 교육원 원장으로 좀 재임 중인 네. 김동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 들어오는데 이사님 보고 어머 이사님 파일럿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 파일럿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드론은 비행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은 폴리텍대학에서 드론 교육 받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조선업을 종사했습니다. 아, 조선업을 몇 년 동안요? 15년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황금기일 때? 그렇죠. 황금기 때. 근데 지금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죠. 아, 그래서 접고 이제 다른 뭔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드론이라는 이런 걸 이제 생소한 걸 좀 알게 됐죠. 그래도 어떻게 드론을 어디서 처음 접하셨어요? 처음 접한 거는 매스컴에서 좀 접했고요. 그러고 이제 관심은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거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나이 먹어서 좀 써먹을 만 하겠다, 이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 정보지를 보는데 한국폴리텍 목포대학에서 드론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접수해야 되겠네. 그러고 접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죄송하지만 그게 몇 살 때 이렇게 드론을 다시 배워봐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52? 52. 그러니까 15년간 하던 조선업 사업을 접고 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해서 드론을 배워봐야겠다 생각했는데 폴리텍 대학에서 이 드론을 가르쳐주는 걸 보셨군요. 네. 그러면 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예요? 네, 저는 취득했습니다. 그럼 배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무인 항공기 조종하는 걸로 바꾸신 건데 교육받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어떤 게 더요? 배 만드는 게 어려워요? 비행기 조종하는 게 어려워요? 배 만드는 게 더 어렵죠.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미세 조종, 이제 이게 조종을 해야 돼요. 조종을 하다 보니까 미세 조종한 부분에 대해서 좀 느립니다, 행동이. 젊은 층들은 이게 이제 빨리빨리 되는데 저희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이 잘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교육받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가 어느 연령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높으신 편이었어요? 저희가 베이비 부머 교육을 받아서 거의 한 중간 정도? 저희 교육받을 때 한 60대 초반분도 계셨고. 네. 40대 후반분도 계셨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드론 과정이 아니라 이제 재취업 과정, 베이비 그렇죠. 부머 세대들을 위한 과정이군요. 네, 교수님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동규 교수님? 예. 되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45세부터 62세까지 네. 예,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예, 그분들이 베이비 부머인데요. 베이비 부머 대상들을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드론 교육 과정을 모집을 했죠. 재취업을 예. 위해서. 예, 재취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세대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드론을? 저는 드론을 당초에는 이게 드론이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 때 네. 16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또 폴리텍 대학에서도 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최초로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드론 이렇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방송 쪽에 있으니까 물론 라디오긴 하지만 TV에서 이제 드론으로 갖고 촬영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예, 한 3년. 그러면은 교수님은 원래 드론을 하다가 교수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기 폴리텍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예. 드론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려고 접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직접 그러면 배우고. 그때 저는 이제 앞으로 돌아올 시대에는 아마 드론 시대가 올 거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네. 당시에 2016년도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드론 인프라를 저희가 장비도 다 갖추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은 하셨지만 그걸 학교에 이렇게 설득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뭐 그랬죠. 예. 예. 드론 인프라가 별로 이렇게 예, 안 갖춰졌으니까 네. 이거를 교육시켜가지고 취업할 때가 있냐 이렇게 예, 의문점을 가진 사람도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뭐 4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드론은 정말 이렇게 많은데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농업용, 뭐 건설, 항공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에는 뭐 산림보, 또 소나무 뭐 재선충 또 뭐 고속도로 순찰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또 수자원관리공단의 뭐 댐 감시 이런 등에도 활용하고 있고 뭐 산불 감시, 뭐 응급구조 뭐 사용 안 한 곳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세심하게 더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드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신중년들이 하기에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녹색 항공방재 협동조합이신데. 저희는 농업 방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방제. 네. 구체적으로요? 제가 도시 여자여가지고 잘 몰라요. 네. 농업 병충해 방제죠. 네. 병충해. 농업에 농사를 짓다 보면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그 병충해를 이제 약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농촌에서 그 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이렇게 뿌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론으로 그 농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드론이 아주 큰 일을 해주네요. 그렇군요. 진짜 요즘 농촌에 일할 일손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거의.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개인 사업이시긴 하지만 조합 형태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개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인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드론 한 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약 5만 평, 6만 평 정도 치는데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2대, 3대 가지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나 설립을 해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교육 과정 중에 모인 교육생들이 의기투합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죠. 폴리텍 그 과정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폴리텍과 함께 수요일마다 하는데 폴리텍 교육생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렇게 우물가에 애 놔둔 심정같이 불안해하는데 그래도 좀 협동조합이라서 조금 마음이 좀 놓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협동조합에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교육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또 취업도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군요. 예. 의기투합해서 6명이.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 사업하고 이 조합하고 어떤 게 제일 다릅니까? 예를 들면 비용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눠요? 개인 사업은 개인이 전부 다 가져가고 월급을 주고 직원들을. 그렇죠. 네. 근데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명이서 하면은 어차피 뭐 경비 나가는 거 빼고 공동비용 빼고 나머지 뭐 수익금 가지고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조합원들이 배당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조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더 공동체적이고 아닌가요? 싸우시나 봐요. 많이 조합원들끼리. 아니요. 공동체가 더 낫죠. 단체니까. 네, 개인 사업보다는. 네. 지금 저희 작가가 그 농부의 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서 너무 신박한 아이템이라면서 아버지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고 드론을. 근데 아버님이 거의 80 다 되셨는데 드론 배우실 수 있을까요? 배우신 분도 있죠. 아, 그래요? 최고령자? 네. 배우신 분들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 되세요? 이제 대개는 이제 손으로 작업하잖아요, 되게. 네. 근데 손떨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하는 것은 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고, 손떨림이라든가 그런 또 지체가 좀 이렇게 건강하셔야만이 네. 예, 가능해요. 그렇군요. 뭐 80세가 됐다 하더라도 건강하시면 네. 참여할 수가 있죠. 네. 작가님, 된대요.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폴리텍 대학, 근데 지금 폴리텍 대학 목포만 지금 드론을 가르치는 데가 있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예, 다른 캠퍼스도 좀, 충주라든가 또 성남 이런 데도 이제 그 드론과가 있어요. 네. 예, 최근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과가 있고 저희 모포가 이제 드론과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전기통신 네트워크과로 이렇게 이제 또 개정을 했고 그랬는데요. 네.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산업협력단에서 네. 단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배움이 일자리다. 이 드론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계신 분과 또 폴리텍 대학에서 드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그 조합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여름에 지금 벼농사 방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갑자기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논 방제 좀 해달라고 하고 좀 쳐달라고. 그래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마지기랍니다. 한마지기면 200평이거든요. 네. 200평인데 저희가 이제 한마지기 정도는 안 해줘요. 이제 저 장비가 이동도 하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옆이더라고.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약은 사 오셨어요. 그랬어요. 약도 안 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해드릴게. 그럼 좀 기다리세요. 하고 네. 해드렸어요. 바로 네. 옆이라. 근데 할머니가 안 가고 계시다가 돈을 다 준다고 그래요. 돈을 끝까지 준다고. 그래서 네. 돈은 됐고 할머니 막걸리라도 좀 사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네. 할머니 막걸리 그냥 드세요. 네, 사 드세요 했는데 네. 사오세요로 들으신가 막걸리를 사오셨더라고요. 드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막 술을 못 합니다. 아, 왜요? 저희도 음주 비행이 있어요. 아, 드론을 운전을 할 때 술 먹고 하면 그게 음주운전이군요. 음주 비행이죠. 아, 그래요? 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면허 취소죠. 아, 그렇습니까? 아, 저도 몰랐는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드시라고 했는데. 네. 가져가서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런 것들 이 음주 비행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도 다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조종사 자격증 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드론 자격증 따면 뭐 취업까지 이렇게 좀 이어줍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예. 보통 어디로 취업들 많이 하세요? 드론을 직접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도 이렇게 취업을 시켰고. 네. 또 이제 아직은 이제 드론이 인프라가 이렇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드론 제조하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 제조업체 이제 이렇게 소수 인원 취업됐고. 네. 또 나머지는 대부분이 본인들이 창업. 방금처럼 우리 한의사처럼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조합을 만든 곳이 꽤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제 드론 교관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직접 그 드론
그 전문 교육원을 네. 운영하시는 분도 한 3곳이나 있어요. 네. 정말 이 실업자나 은퇴자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움이 일자리다 드론 관련된 내용 나눠봤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